역사 또 해설 이야기 해주실 선생님 한번 모셔볼게요. 장재성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장재성입니다. 어제도 뵙고 오늘 또 뵙네요, 선생님. 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자주 뵈니까 좋은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이제 오늘 주제는 전주다움, 전주사고 이렇게 정해봤는데 전주의 대표 문화유산 중에 하나가 이제 전주사고입니다. 그 사고에 관한 이야기 같이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전주 사고 앞마당인데 이 전주 사고가 왜 중요한 것인지 이 이야기부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선시대는 이제 국가적으로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보관을 했었습니다. 당대 정치 참고라는 것보다는 후대에 기록을 남겨서 참고하기 위한 자료였거든요. 춘추관이라고 이제 서울 한양에 한 곳에 보관을 하면 좀 위험하겠죠. 없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충주, 성주, 전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춘추관 이렇게 네 곳에 보관을 했었습니다. 근데 임진왜란이 나가지고 성주, 충주, 춘추관, 한양 그러니까 다 불타 없어집니다. 오로지 전주 사고만 남았죠. 그걸 조선 후기에 다시 베껴 써서 우리가 조선 전기 역사를 알 수 있으니까 매우 의미가 있죠. 조선 전기는 전주 사고가 없었으면 묻힐 뻔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많은 지역 중에 전주에 사고가 세워진 건가요? 일단은 전주가 이제 조선 왕조의 본향이죠. 전주 이시의 네. 본향이기 때문인 것 같고요. 인구가 굉장히 많은 도시였어요. 조선시대 때의 전주는. 그리고 어진을 모셨죠. 경기전을 세워서. 그러니까 그 옆에 같이 관리하기가 편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전주 사고를 둔 것 같고요. 네. 실록각은 유림 실록각입니다. 처음부터 이곳에 있었던 건 아니고 나중에 여러 곳 옮기다가 세종 때 이곳에 건물을 지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고가 전국 곳곳에 있었잖아요, 선생님.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춘추관은 서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주, 성주, 전주 이렇게 있었는데 네. 그걸 이제 조선 후기 때 전주 사고본을 베껴 가지고 5개를 만들었습니다. 서울 네. 춘추관 이외에 주로 산속인 묘양산, 오대산, 태백산, 만이산 그 중에 일부가 현재 남아서 우리가 조선왕조실록을 접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 전주 사고가 원래부터 지금 이 위치가 아니라 다시 지어진 거라고 하셨잖아요. 기록을 보면 네. 경기전 동쪽이라고 돼 있어요. 이 정유재란 때 건물이 불타버렸는데 네. 숙종 때 다시 지었습니다. 한 30년 전쯤 이곳을 발굴해 보니까 네. 주춧돌 자리 확인이 됐어요. 아, 여기였구나 해서 다시 지었고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실록각이라고도 부르고 사각이라고도 부르고 그렇습니다. 네. 이곳 전주 사고 또 올라가서 볼 수가 있잖아요, 선생님. 그렇습니다. 네. 올라가시면 여름에는 시원하게 에어컨도 켜놓고 그렇거든요. 네. 가서 한번 보시는 것도 강추입니다. 네. 오늘 이 공연이 끝난 후에 여기 살짝 계단을 올라가시면 또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오늘의 내용이 더 아마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1592년 임진왜란으로 이 전주 사고를 제외한 춘추관, 또 충주, 성주 사고의 실록은 모두 불에 타서 소실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본이 이제 4월 초에 부산 또는 동네에 상륙을 했는데 성주가 함락된 게 4월 27일, 충주가 함락된 것이 4월 28일, 그리고 서울, 수도 서울이 함락된 게 5월 2일 그렇습니다. 네. 뭐 거의 쓸고 지나갔었죠. 그래 이제 차례대로 성주, 충주, 춘추관 사고가 불타버린 겁니다. 조선의 가장 중요한 역사책이 잿더미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아, 진짜 임진왜란이 일어난 그 당시 우리나라 정말 위기였습니다. 임진왜란 시기의 그 상황 잠시 후에 공연 보고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음악 공연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판타스틱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판타스틱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11-5호 임실 필봉동학을 이수한 전문 예술단체입니다. 지난 2006년 창단이 됐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무대를 향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판타스틱은 전통국악을 바탕으로 대중과 함께 호흡하고요. 신명과 흥을 이끌어내는 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문화 예술과 창작 작품을 통해서 국악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보급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판타스틱의 첫 번째 공연 가야금 산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야금 산조의 허주리님, 장단의 조현일님이 준비해주고 계시는데요. 김윤덕류의 가야금 산조 들려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공연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판타스틱의 첫 번째 공연 김윤덕류 가야금산조 들려주신 허주리님, 장단의 조현일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더 주시죠. 고맙습니다. 네, 영원한 기억 실록 오늘 8번째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기억 실록은요, 우리 역사 해설과 함께 우리 가락, 또 국악, 판소리, 민요, 또 무용 등이 함께 어우러진 토크 콘서트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끝까지 마스크 잘 착용해 주시고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장재성 선생님과 이야기 이어나갈 텐데요. 임진왜란이 일어난 그 당시에 우리나라 정말 위기였던 거잖아요, 선생님. 그렇습니다. 네. 일본은 16세기에 이제 전국 시대라고 그래서 내전 중이었어요. 그 80년 내전을 통일한 사람이 그 유명한 도요토미 히데요시, 네. 한자로 이제 풍신수길이지요. 조선은 이제 1592년에 침공합니다. 네. 그 당연히 이제 동네 부산이 함락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임금은 도망을 가고 한양이 무너지고, 역사책 중에서는 춘추관 사고, 성주 사고, 충주 사고가 다 불타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전주 역시 언제 함락될지 알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웅치 전투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전주는 그 당시 상당히 위험했었어요. 그 지금은 이제 충남이지만 금산이 그 당시 전라도였거든요. 이 왜군이 이제 금산을 점령합니다. 그러면 바로 전라도를 치겠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대둔산 그리고 진안 쪽, 이제 그때 이름으로는 웅치, 이치 그러는데 그쪽에서 이제 내려옵니다. 그 전주가 곧 함락될 위기였습니다. 이 사고가 만들어진 것도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해서 나뉜다고요? 그렇죠. 조선 전기에 이 전주 사고만 남은 것이 전기 사고고요. 후기는 이제 그걸 다시 베껴가지고 만든 건데 약간의 변화는 있었습니다만은 대체로 춘추관 외에 주로 산속인 정족산, 태백산, 오대산, 그리고 우리 가까이 무주의 적상산, 이런 곳에 한 300년쯤 이렇게 보관돼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 이곳이 바로 전주 사고의 앞마당인데, 전주 사고의 건물도 참 독특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네. 보통 건물과는 좀 다르죠. 한옥 건물이긴 하지만 그렇죠. 네. 이제 1층이 기둥만 있다는 거, 비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2층 건물이 다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문이 위쪽에 달려 있습니다. 바람이 잘 통하게 하기 위함이죠. 네. 그리고 굉장히 단청을 소박하게 했죠. 관청 건물의 단청은 화려하게 하지 않습니다. 네. 단청이 가장 화려한 곳은 궁궐이나 절, 즉 사원이고요. 이런 경우는 좀 간결하게 했었죠. 네. 이 자세한 또 전주 사고의 건물의 특성들은 공연 한 번 더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판타스틱이 준비한 두 번째 공연은요, 판소리입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춘향가정에서 사랑가 준비했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또 가족들과 함께 연인들끼리, 친구끼리 많이 관람 오셨는데요. 우리 판소리 들으시면 몸이 또 먼저 움직이기도 하시죠. 어깨가 들썩이기도 하시고 박수가 나오게 되기도 하고 또 얼쑤 하면서 추임새가 나오게 되는 것도 한데요. 이 판소리 사랑가 들으시면서 마음껏 그 흥을 풀 수 있는 자리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판소리 춘향가 중 사랑가 들려줄 우리 소리의 최유리님, 고수의 이환주님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주시죠. 그때여 춘향이와 이도령이 사랑가로 놀아 보낸디,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둥둥 네가 내 사랑이지야,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우리 둘이 사랑 타가 생사가 하으니리여, 한 번 아차 죽어지면 너의 혼은 꽃이 되고 나의 넋은 나비 되어 이 삼월천 풍시절에 빛꽃 송이를 내가 두 날개를 쩍 뻗올리고 돌돌
춘향아, 우리 이번에는 업고도 한번 놀아보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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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이내 사랑이로다. 아메도 내 사랑아. 네가 무엇을 먹으냐느냐. 둥글둥글 수박꽃봉지 떼뜨리고 황병백청을 다르르르르르르 부어 씨는 발라버리고 붉은 연못 푹떠 반간 진수로 먹으냐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수. 저리 가거라 뒤태를 보자. 이리 오너라 앞태를 보자. 아장아장 걸어라 걷는 뒤를 보자. 빵그도 서라 입속을 보자. 매도 내 사랑아. 예 춘향아, 내가 널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 나는 도련님이 무거워 어찌없는단 말이오. 누가 널 다려 날 무겁게 업어달라더냐. 그저 네 어깨 위에 내 양손만 얹고 징검징검 거리면은 그 속에 천주락장막이 다 들어있느니라. 둥둥둥 내랑군 어허 둥둥 내랑군 둥둥 어허 둥둥 내랑군. 도련님을 만나보니 조어로 짜가 절로 없다. 무용 차작은 모란황 담하봉접이 좋으시고 소상통적 700일생을 모아도 좋을 보로구나. 둥둥 어허 둥둥 내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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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내 사랑이로다. 설마 둥둥 내 사랑이야. 달아 달아 밝은 나라. 네 아무리 바쁘어도 중천에 멈춰 있어. 내일 널 오지 말고 백년 여인이날 같이 이 모양이 이대로 늙지 말게 허여다오. 사랑이로구나 네 사랑이야. 어허 둥둥 내 사랑. 춘향가중 사랑가 우리 태유리님 고수의 이환주님 감사합니다. 춘향가중 사랑가 들으셨는데 어떻게 좀 익숙한 판소리셨죠? 아마 많이 들으셨던 분들 또 평소에 이렇게 좋아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이 사랑가는 이몽룡과 또 성춘향이 서로 사랑을 말하는 노래죠. 이몽룡과 성춘향이 백년가약을 맺고 사랑이 깊어졌을 때 사랑에 겨워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국악 공연과도 역사 해설, 실록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장진호 선생님, 예. 여기 전주 사고에 대한 건물의 특성 궁금해집니다. 이 전주 사고 건물이 2층 누각 형태인데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루와 각이라는 게 있어요. 루는 이제 여러분들 그 한병루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영남에 가면 영남루라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경우는 2층에 이제 다락처럼 올려서 연회 같은 걸 하고자 하는 곳이고요. 각이라고 이름이 붙으면 그 루와 각이 되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루, 각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는 아무리 봐도 뭐 연회 같은 걸 하기는 안 생겼죠. 조선왕조실록이 종이이기 때문에 그 종이를 잘 보관하기 위한 것, 단 2층이어서 습기를 막겠다는 것, 이게 일단 핵심일 것 같고요.
건물이 상당히 팔짝 지붕이 아니고 이런 걸 맞배 지붕이라고 그러는데 간결하고 실용적으로 생기긴 했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윗부분에 문이 달려 있어가지고 바람이 잘 통하게 만들고 포수라는 행사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잘 말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도 행사를 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고 건물도 그냥 지어진 게 아니라 그 역할에 따라서 나눠서 건물이 지어진 거라는 거죠? 우리 지금 전주 사고는 네. 실록각 하나만 있지요. 실록각이라고도 부르고 사각이라고도 부르는데 무주 적상산의 사고를 보면은 그렇게 의궤나 실록 또 책들을 보관하는 실록각이나 사각만 있는 게 아니고 선원각이라고 해서 조선왕조의 왕실족보를 보관하는 건물이 따로 있고요. 네. 그 외에 뭐 이제 햇볕에 책을 말리는 일 이런 걸 담당하는 곳 포수의 각이나 관리 중에 이제 참봉이 파견되는데 구품입니다. 참봉이 일하는 곳 참봉청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무주는 지금 2개의 건물이 있어요. 실록각 즉 사각과 선원각이 있습니다. 대개 2층이에요. 그리고 거의 다 단 정족산 사고 강화도에 있는데 거기는 바람 때문에 1층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사고를 지을 때도 실록이 변형되거나 비가 내릴 것을 대비하는 등 우리 선조들의 슬기로움을 이 사고에서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비는 상당히 중요할 테니까 네.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통로를 바람 통로를 위로 붙여서 만들었던 것이요. 바람도 피하고 비도 피하고 바람은 잘 통하고 네. 비도 피하고. 그런가 하면 화방벽이라는 것도 있던데 설명도 좀 그 해주세요. 화방벽은 네. 되게 한옥 건물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아랫부분 건물의 아랫부분에 이중으로 덧대는 걸 말합니다. 그럼 습기를 막을 수 있겠죠. 또 불이 나거나 그럴 때 불길이 위로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네. 되게 궁궐이나 한옥에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이 조선 후기에는 실록이 모두 산으로 가게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일부러 그 전란을 피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렇습니다. 조선 전기에 보니까 도시의 역사책을 보관해 놓으면 즉 사고를 지어 놓으면 위험하구나. 그렇다면 이제는 산속으로 지금 집어넣는 게 좋을 것 같다. 물론 당대인들이 관리하고 보존하고 네. 관리들이 한번 가려면 굉장히 힘들겠지요. 네. 험한 산지를 가야 됩니다. 그러지만 그게 좋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산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고가 보관된 것을 보면 거의 대부분 산속 깊은 곳에 있는 거죠. 서울 춘추관 말고 나중에는 이제 만이산은 정족산으로 나중에 옮깁니다만 외항산, 태백산, 오대산 이렇게 깊은 산골에 옮겼습니다. 외항산 사고는 나중에 우주 적상산으로 옮깁니다. 왜냐하면 외항산이 저기 함경 북도거든요. 영변이라고 들어보셨죠?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후금 즉 청나라 세력이 침범할 것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적상산을 옮겼고요. 강화도 만이산 사고는 가까운 정족산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 후기는 춘추관 말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족산 그리고 적상산 그리고 태백산 오대산은 이제 그대로 이렇게 해서 5곳에 보관이 됩니다. 조선이 망할 때까지 한 270년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그 당시에 사고가 산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 우리 지역에서는 무주 적상산에 자리 잡기도 했는데 잠시 후에 사고 이야기 더 해보도록 하고요. 또 한 번 공연 보고 오겠습니다. 이어서 3번째 공연은 우리 김재현 님이 준비해주고 계세요. 우리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최고의 예술성을 갖춘 교방의 기녀들 사이에서 계승됐던 교방물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입춤입니다. 이 부채를 활용한 또 화려한 춤사위가 매력적인데요. 바로 보시겠습니다. 3번째 공연 우리 김재현 님입니다. 박수 주시죠.
네, 화려한 춤사위가 매력적인 우리 교방입춤 보여주신 김재현님 감사합니다. 판타스틱의 세 번째 공연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영원한 기억 실록 8회차 전주다움 전주 사고에 관한 이야기 장재성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 전에 진행됐던 회차의 공연 내용들은 유튜브 전통문화마을을 검색하시면 그동안 진행됐던 실록에 대한 이야기 또 공연들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전주다움 전주 사고에 관한 이야기, 조금 전에 무주 적상산으로 그 사고를 옮겼다는 이야기, 또 산소 깊숙이 보관했다는 이야기들 함께 나눴었는데요. 예. 이 사고가 그 당시 조선시대에 얼마나 중시했는지 알 수 있는 게 또 있죠. 바로 그 당시에 제작된 지방 지도를 보면 사고가 설치된 지역의 경우는 그 사고가 그 지방 지도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 있게 그려져 있다고요. 지금처럼 지도를 그리는 시대가 아니고 이제 상징적으로 그린 시대였기 때문에 네. 그렇게 그린 것 같습니다. 뭐 중요한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겠죠. 우리 네. 전주의 지도를 보면
객사가 가장 크게 그려져 있거든요. 실제로 좀 크긴 하지만 네. 그래서 그렇게 그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런 지도나 이런 것들을 지금 참고하고 또 발굴을 통해서 오대산 사고, 정족산 사고, 그리고 적상산 사고는 현재 그 자리에 복원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주 사고에서는 정기적으로 사관을 파견해서 포세를 하게 했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포세란 말은 이제 종이나 옷 종류가 습기에 또는 벌레에 약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꺼내서 정기적으로 말리는, 햇빛을 쪼이는 그런 행사를 포세라고 합니다. 네. 행사가 끝나면 형지안이라는 걸 작성을 해요. 말하자면 이제 그 점검 기록부에 해당되겠는데, 이렇게 실록을 잘 관리하고 만전을 기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포세를 할 때 부패를 막기 위해 넣는 것도 있었죠. 일단 책을 꺼내서 말린 다음에 다시 이제 보자기에 싸서 궤, 즉 함에 넣는데, 그 보자기에 싸기 직전에 천궁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 한약재로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창포 이런 걸 같이 넣는답니다. 그래서 이제 보자기 싸고 궤에 넣어서 밀봉하고 사인하고 그리고 보고서를 만드는 그런 형식이었던 거죠. 꽤 엄격한 절차를 거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 시절에는 자연에서 온 재료들을 활용했을지, 이런 지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한다고 해도 따라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포세는 해마다 실시해온 건가요? 대개 기록은 이제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걸로 돼 있지만, 기록을 보면 2년에 한 번씩 한 적도 있고요, 5년에 한 번씩 한 적도 있습니다. 대개 가을이지만 봄에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춘추관에서 사관을 아예 파견해서 주의 감독해서 실시한 그런 예와 정성을 다하는 행사였고요. 전주에서는 이제 몇 년 전부터 이 앞에서 포세 행사를 재현하는 그런 일도 했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사고를 열어서 포세를 할 때마다 실록에 보존된 상태를 자세히 조사하고 또 보존 상태의 점검 상황도 기록을 남겼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포세 형지안, 줄여서 형지안이라는 책을 남기는데, 사고를 연 시기, 그 다음에 괴짝별로 뭐뭐가 들어있는가 그 수량, 종류, 그리고 파견된 사관의 이름, 네. 그리고 실무자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 위에 올라가시면 형지안이 한 권 있습니다. 네. 상당히 길고 멋진 책이거든요. 네. 한번 구경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네, 한 번쯤 올라가셔서 그 형제안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포세 관련해서도 인물들이 등장하던데요. 포세 별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책을 말리는 것쯤은 아무나 할 것 같지만 예를 갖춰서 진행해야 했을 것 같아요. 춘추관에서 여러 관리들을 대개 이제 내려 보내는데 사관을 내려 보냅니다. 그 포세별감은 그 사관 아래에 있는 말단 관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대개 길이를 택해서 모든 과정을 정리하는 그런 행사를 갖는데, 포세별감은 담당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포세에 대한 이야기까지 선생님과 함께 나눴는데요. 이어서 공연 한 번 더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공연은 피리산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박범훈류 피리산조를 또 준비해 주셨는데요. 우리 피리의 이환주님, 장단의 조현일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박범훈류 피리산조는 지영이 명인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진양조 앞부분 또 중중몰이 부분에 지영이 명인의 경계 신하위 가락을 또 넣었다고 하고, 나머지 부분은 박범훈 선생님이 작곡을 해서 하나의 산조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날씨와 어울리죠? 바로 보시겠습니다. 박범훈류 피리산조 들려주실 이환주님, 장단의 조현일님입니다. 함께 보시죠.
네, 판타스틱의 네 번째 공연 우리 박범은류 피리산조 들려주신 이환주님, 장단 조현일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원한 기억 실록의 네 번째 공연이었습니다. 박범은류의 피리산조를 함께 들려주셨는데요. 선생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가락이 슬프기도 하지만 또 흥겨운 면도 있어 보여요. 네. 즐겁게 잘 봤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여기 영원한 기억 실록 히스토리텔링 국악 콘서트가 무르익어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우리 역사 속에 음악을 더하는 히스토리텔링 국악 콘서트 영원한 기억 실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선생님과 그동안 오늘 벌써 8번째 시간이잖아요. 예. 이야기 나누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워나가는 것 같습니다. 전주 경기전에 오면 그냥 둘러보고 가기 바빴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곳 바로 전주 사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고 꼭 둘러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주의 자부심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소중히 여긴다면 전주 사고가 매우 매력적인 곳으로 받아들여질 것 같은데 네, 그런 의미에서 매우 의미가 있죠. 그냥 가지 마시고 한번 올라가 볼 것을 권합니다. 네. 위로 올라가시면 실록을 만들고 보존했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 전주에 가볼 만한 곳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역사적 사실을 따라서 돌아보는 것도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선생님만의 추천 코스가 있으실까요? 글쎄요. 전 동고산성 자주 가기도 하고 매력적입니다. 네. 후백제 견원에 성터가 있기도 하지요. 더더군다나 천주교 박해의 역사가 담겨 있어서 네.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요.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이제 계절이 좀 더 깊어지면 네. 향교가 굉장히 멋있어집니다. 맞아요. 은행나무가 참 멋있거든요. 그렇죠. 네. 사진빨도 잘 받으리라 판단합니다. 추천드립니다. 네, 이 나라의 역사 기록을 적은 실록과 중요한 서적, 문서 등을 보관한 국가의 서적 창고, 바로 사고죠. 숱한 전쟁 속에서 모두 없어지거나 불에 타고 오로지 전주 사고만이 온전히 남았는데요. 조선의 역사를 보존하는 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바로 이곳 전주 사고에서 우리 장재성 선생님과 함께 그동안 이야기를 나눠왔었고 또 교과서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내용을 좀 많이 알려주셨어요, 선생님. 그렇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굉장한 역사책이에요. 대기 정치 얘기만 기록한 게 아니라 백성들의 삶, 경제, 문화 이런 것들을 다 담았는데 네. 과학적 기록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정확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선비들의 어떤 정론직필, 있는 그대로 말하기, 네. 정확히 적기 이런 정신 대단하고요. 내용도 굉장히 방대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글자 수가 많은 역사책 중에 하나거든요. 네. 물론 우리나라 승정원 일기라는 책이 더 글자 수는 많아요. 조선왕조실록보다 4배쯤 많으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내용이다.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역사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선왕조실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역사책이다.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8회차 마지막 시간입니다. 참 아쉽기도 하고요. 선생님과 7월부터 뜨거운 여름날 또 오늘 이 가을날까지 함께 달려왔는데요. 그동안 함께해온 소감 어떠셨는지 또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나운서님 대단히 수고하셨어요. 제가 실수를 가끔 할 때도 잘 받아주시고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덥고 힘들기도 했었지만 해설을 맡은 덕분에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의 선을 알리고 지키려는 노력 계속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선생님 그동안 너무 박수 한번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네, 사실 저보다 우리 선생님께서 8회차 동안 해설을 정말 재미있게 또 짧고 간결하게 우리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알기 쉽게 또 설명을 해주셨었습니다. 저 또한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데 히스토리텔링 국악 콘서트 영원한 기억 실록 이제 마지막 공연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판타스틱이 준비한 마지막 5번째 공연은요. 다양한 병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심청가 중에 방앗타령을 준비했어요.
신봉사가 맥인잔치 참여를 위해서 뺑덕이네와 함께 횡성을 올라가던 중 뺑덕이네는 황봉사와 눈이 맞아서 도망가고 신봉사 혼자 올라가다가 어느 마을에서 여인네들과 함께 방아를 찢는 장면에서 부른 노래라고 하죠.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5번째 공연 가야금 병창의 김혜련님, 장단의 조현일님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주시죠. 낙수교를 지나여 녹수정을 당도하니 한 방앗간에서 부인네들이 방아를 찢다가 신봉사에게 농을 정하려고 처봉사 처리 앉지 말고 이리 와서 방 하나 좀 찧어줘. 방아를 찧어주면 거저 찧어주. 방아를 찧어주면 밥도 주고 떡도 주고 고기도 주고 술도 주고 담배도 주고 옷도 주고 다 주지요. 은혜 백골란만이요. 신봉사가 방아를 찢는 뒤 꼭 이렇게 찢던 것이었다. 아유아 방아유 아유아 방아유 널 그 땅에 땅에 잘 찢는다. 아유아 방아유 이 방아가 네 방아냐 이 방가가 네 방아 강태공 그 조작방 아루다유 방아유 널 그 땅에 땅에 잘 찢는다. 아유 방아유 대구라 천왕씨는 이북덕으로 왕으로셨거니 이남으로 왕으셨나. 어유아 방아유 널 그 땅에 잘도 찢는다. 어유아 방아유 유소씨 구목이서 이 나무로 만들었나. 방아 만든 재를 보면 사람 물비행 증강 두 다리 쩍 부러졌구나. 어유아 방아유 옥빈 홍한 빈혈 런가 하는 허리에 잠을 찔렀구나. 어유아 방아유 널 그 땅에 잘 찢는다. 어유아 방아유 여보시오 동네 부인들 여보시오 동네 부인들 우리가 이렇게 늦은 방아만 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방아를 찧어봅시다. 그럽시다. 어유아 방아요 어유아 방아요 사방사방 율무방아 미끈미끈 지장방아라. 어유아 방아요 오맵다 고추방아라 구르먹고 낮게 먹방아루다. 어유아 방아요 널 그덩 똥똥 잘 찢는다. 어유아 방아요 사철 찢는 쌀방아 명절 되면은 떡방아라. 어유아 방아요 널 그덩 똥똥 잘 찢는다. 어유아 방아요 들로 가면 말방아 이 방아가 니딜방아. 어유아 방아요 머리를 들고 일어나니 창에 노령이 성을 낸 듯. 어유아 방아요 머리를 숙여 내려 질량은 주문
어유 아방아요 널 크동땅땅 잘 듣는다 어유 아방아요 어유 아방아요 어유 아방아요 비그덕 비그덕 잘 짓는다 어유 아방아요 오락내리락 잘 짓는다 어유 아방아요 왕성잔치 가는 길에 신명대기는 처음이라 어유 아방아요 어유 아방아요 신봉사가 방아를 짓는 뒤 농을 섞어 내리는구나 어유 아방아요 어유 아방아요 크덩덩덩 잘 짓는다 어유 아방아요 학시들도 똥잘 끼느라 구른 내 바람에 고무르겠다 저기 저 부인 너 다리는 일성 보아도 기운도 세더라 어이유 아방아요 어이유 아방아요 널 그덩 땅땅 잘 짓는다 어이유 아방아요 네, 오늘 영원한 기억 실록의 마지막 공연 바로 심청가정 방아타령 들려주신 김혜련님, 장단 조현일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영원한 기억 실록의 오늘 8회차의 마지막 공연을 또 장식해 주셨습니다. 오늘 히스토리텔링 국악 콘서트 영원한 기억 실록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이제 막 거의 끝날 때쯤 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오늘 이 마지막 공연이고요. 이 전에 진행됐던 내용들은 유튜브를 검색하셔서 전통 문화마을을 검색하시면 그동안 1회차부터 진행됐던 내용들 또 공연, 역사 해설을 함께 나누실 수 있으니까요. 혼자 보지 마시고 또 많은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원한 기억 실록, 조선왕조 실록의 편찬 과정과 또 선조들의 노력을 담은 이야기와 함께 판소리, 민요, 무용 등 전통국악 중심의 토크 콘서트로 진행을 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오늘 9월 26일까지 함께 8회차를 진행을 했고요.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또 여기서 함께 거리두기 하시면서 방역수칙 지켜주시면서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재성 선생님도 그동안 8회차 너무 고생하셨어요. 별 고생 아니 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동안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서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서 서로 얼굴 마주보면서 편안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고맙습니다.